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오픈어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강조했을까요? 저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한없는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이 사경을 헤매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압도적 총선 승리를 통해서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겠습니다. 지난 12월 범여권의 야합과 의회 폭거를 통해서 날치기 처리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법부터 되돌려 놓겠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해서 선거법, 공수처법을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현역 의원의 절반을 교체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혁신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그리고 공천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50%까지 교체하고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정치인들 30%를 공천해서 젊은 보수 정당, 젊은 자유파 정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천 혁신을 완성하려면 저를 비롯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희생해야 합니다. 저부터 무엇이든 어떠한 역할과 어떤 책임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김상일 수원대 개공교수, 이윤진 연세대 개공교수, SBS 이영근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 저희가 두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또 어떠한 이야기 강조했습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문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고 공천 혁신을 통해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한 뒤에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되돌려 놓고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총선은 황교안 대표는 이 4월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허락해서 나라를 망하게 할 건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번영의 길을 다시 되찾아올 건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선거다. 말하자면 정권 심판론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또 보수 세력이 통합하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출연할 수도 있겠지요. 이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발표하신 그런 기자회견 내용에 대체적인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 본인이 보시고 어떻게 지금 추진해야 될 방향성이 대개 다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법 개헌을 언급을 했고 그 이전에 보수 통합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말 중에는 결국은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로서 선거에 대한 승리 이것이 헌법 개헌에 대한 결과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개헌과 관련한 황교안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압승을 토대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치의 발목을 잡히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헌정 질서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는 말이죠. 역대 대통령들도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황교안 대표가 또 개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거는요, 아시다시피 권력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권력 구조 변경을 전제로 하면은 그거는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신들의 이해를 위한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하는 이유는 지금 그 연동형 그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가는 그것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개헌을 했을 때 국민의 삶이 뭐가 나아지고 우리의 정치와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사회 체계가 뭐가 나아지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주면서 좀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정성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이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역대 정치 지도자들이 때만 되면은 개헌을 이야기를 했고 강력한 의지도 밝히긴 했었습니다만 1987년에 9차 개헌이 이뤄진 뒤에 지금까지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이번 총선 끝나고 과연 정치권이 개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황교안 대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여야 영수회담, 민주화된 이후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최근에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어쨌든 1대1 회담을 하자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합니다. 제가 제1야당 대표로 취임한 후에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서 현안을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 번 요구했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불통의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건 이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1대1로 만나자라고 하는 제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곤란하다. 다른 주요 정당 대표들도 있는데 제1야당 대표하고만 따로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굳이 오늘 이 제의를 왜 또 했을까요? 예, 오늘 이 연설에서는요, 협치 내지는 협력,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전제하에 제1야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대표가 1대1 회담을 통해서 조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기본적인 그런 헌법 질서에 대한 그런 확인 역시 1대1 회담을 통해서 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았나 싶은 의견입니다. 아마 총선 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1대1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반대로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 야당 대표들이 들어가서 득을 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거를 오히려 그 순을 죽이는 예봉을 꺾는 역할을 더 많이 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여당에서 뭐 총선을 앞두고 한번 1대1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데 선거를 주요한 생각한다면. 전국 현안들이 없잖아요. 원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면은 전국의 어떤 쟁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그 쟁점들을 푸는 이런 식의 회담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 예.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저 요구가 오히려 약간 공허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은 저 같은 좀 약간 정치권에 좀 약간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전략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좋은 얘기들을 모아서 발표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원희룡 제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어제는 혁신과 통합추진위원회 박형진 위원장이 원희룡 지사를 만났는데 오늘 황교안 대표가 원희룡 지사를 만났다. 원희룡 지사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었죠. 그다음에 바른정당까지는 있다가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는데 원희룡 지사가 통합되는 새로운 보수 야당이 나온다면 합류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또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원희룡 지사께서 우리 혁신 통추위에 함께 하시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가 이건 아니다라는 절박감 때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과거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그 틀을 넘어서서 중도적인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국태청산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의 확장 의지를 국민들 앞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황교안 대표 만나고 나서 기자들하고도 또 만났던 것 같은데요, 이영근 의원. 네. 새로운 보수 야당의 지도 체제는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정당의 그 운영 방식이 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1인 지도 체제에 쏠려 있다 보니까 정당 자체가 뭔가 이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거나 전국을 운영하면서 어떤 융통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이번 보수 통합을 계기로 해서 한번 타개해보자는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그 김형호 그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직접 제주도로 찾아가서 박형준 박형준 위원장이 찾아가서 설득을 했고요. 함께 해달라고 설득을 했고,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신당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보수 통합 작업에 자신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보였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집단 지도 체제를 이야기한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대표 자리, 그거 내놓아야 된다. 이런 뜻도 거기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지도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교안 대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의 지도 체제를 바꿔야 한다. 황교안 대표 자리 내놓을 각오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닌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일단 보수 통합이라는 그런 열차가 굉장히 급박하게 촉각을 다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의를 가지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보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런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여기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혁신의 물꼬, 그다음 통합의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과거에 아주 절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삼김 씨는 사실 통합을 할 때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선으로 물러나는 결단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데 맞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은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않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팬덤을 기반으로 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요새는 옛날 같은 그런 리더십을 그 뒤에서 이렇게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정치 환경이 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원희룡 지사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이렇게 오래 봐오면 그 대응을 해야 되는 집단과 비슷한 체제로 대응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투톱 체제라서 대응이 이렇게 일사불란하지 않다라는 비난이 오히려 더 대표와 원내대표 얘기합니까? 네, 대표하고 예.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우 옛날에 그 투톱 체제를 하다가 야당 시절에 이게 여당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이게 의견이 분산되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해가지고 오히려 합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집단 지도 체제로 더 분산을 해놓는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혹시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음식에 좀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좀 약간 실망스러움이 저는 오히려 있습니다. 네, 보수 야권 입장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잠재적 대선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겠지요. 원희룡 제주지사의 합류, 이것이 보수 야권 통합의 또 하나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보수당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두 당 간의 통합 논의는 별개로 하자.
그러지 않으면 우린 통합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두 정당 간에 따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부터 백지 상태에서 자유한국당과 대화를 시작한다. 우리 공화당도 통합 범주에 포함시키는 그런 보수 통합이라면 저희들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홍 대표님과 만나실 계획은 없다고?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어제 그쪽의 의원님 한 분이 이쪽 의원님한테 23일 조찬을 제안을 했고 제가 그랬습니다. 1대1 대화를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 전에 만나서 사진 찍고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황교안 대표와 제가 직접 만나서 결론을 내릴 일이 있으면 그때 돼서 만나겠다.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사이의 통합 논의는 시작이 됐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선을 그은 게 있네요. 우리 공화당과도 통합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또 하나 황교안 대표와 만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태까지 그런 유승민 의원의 행보를 쭉 살펴보면은 사실 추정을 못할 바도 아닌 그런 발언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큰 지붕 아래에서 당대당 협의체 등이 논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면요. 아직까지 좀 생각의 정리라든지 기존의 입장들 간의 그런 견해 차이를 좁히는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변화를 좀 예상하고서 이런 발언도 해석해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유승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기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현재 지역구로 옮길 생각이 없다. 대구에서 다시 출마해서 지역 유권자들의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유승민 의원을 잡겠다 하면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창준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아시죠? 인턴 여직원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미국 당국의 수사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에 귀국을 하고 그 이후에 미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인사 제1호다. 뭐 이건 맞겠죠. 인수위 대변인도 하고 그랬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석방운동을 위해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인간적 정치적 도리다. 배신의 칼을 휘두른 세력을 내 손으로 청산하겠다. 탄핵에 앞장선 세력과 통합하는 것은 천인 공노할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들어오든지 아니면 다른 무소속으로 나가서 붙겠다는 겁니까? 이 연군이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창중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출마를 했을 경우에 당 전체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정치하겠다는 이 선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정말 세상과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탐욕과 오만함이 느껴집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그 인턴 여학생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듣는다면. 예? 그 집안에서는요, 딸이 좀 이렇게 세상에 조금이라도 덜 되고 드러나고 좀 보호되기를 바래가지고 그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이요? 당연히 받을 수 없죠. 받으면 분뇨 처리장이 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예. 아베 일본 총리에게 사죄드린다는 주옥순 씨도 또 출마를 선언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선을 그었어요. 당하고는 상관이 없다. 본인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분들의 출마 선언 소식이 자유한국당 지도부 또 보수야권 통합 추진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입장 차이가 각각 다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승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한국당에 어떤 식으로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개인적으로 선거에 참여를 하는 거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되는 것 같지만, 일단 정치적인 희생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본인의 그런 결단이 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선거를 치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뭐 한국당에 입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봉주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잠시 뒤에 예, 얘기할 예. 겁니다. 아, 예.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함께 반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관련된 소식 하나 간단하게 여러분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창당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당이 생각하고 있는 비례정당 후보 이름은 아직도 많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위원회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고작 10분과 20분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급했으면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그 정당 이름은 있고 자유만 종이로 써서 미래로 바꿨네요. 오늘 그 창당 절차가 완료됐다고 하죠, 이영근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 부산시당이 창당을 했고요. 오늘은 경북, 경남, 울산 시당 그 5개 지역 정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래한국당이라는 정당의 창당 작업 자체는 뭐 큰 어려움 없이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미래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선거법적으로나 뭐 이 관련 법상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면 이걸 과연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미래한국당 시도당 창당대회 하는데 10분, 뭐 많이 걸려야 20분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뭐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불허할 수가 없으니까 요건을 갖추면. 그런데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저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 선거 전담 정당을 만들면 나중에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통합된 정당에서 저 미래한국당을 우리의 비례 전담 정당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의 관건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급하게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례가 인정이 안 되자 미래라는 이름으로 급하게 한 건 사실인데요. 근본적인 그런 절차 내지는 예전의 수순을 직접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1 협의체라는 솔직히 반법률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로 이제 선거법 통과 여러 가지 그런 의회에서의 일이 있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 정당회의 내지는 자구책으로 한국당에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합적으로 살펴봐야지 지금 너무 이게 비례가 안 되니 미래를 급박하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꼼수냐라고만 단순하게 비판할 수 있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다른 정당들 바른미래당 뭐 이런 정당들이 토론회를 가졌는데 4+1 협의체에서도 이런 식의 정당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미래한국당의 앞으로의 영향력, 파괴력을 놓고서 이 여권 또 다른 정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당을 만들면 실질적 이득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대로 지역구에서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어요. 역시 이 정당은 이런 꼼수와 탐욕이 굉장히 작용하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큰 대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구 선거에서는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주체가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정당, 예를 들어서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이게 연대나 연립 정치로 가면 나름대로 연동형 비례제를 한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주체 자체가요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럼 주체가 하나인데 당이 두 개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 분식회계거든요. 그럼 다시 말해서 분식정당이 된다는 건데 경제에서 분식회계는 불법이죠. 근데 이제 아직 정치에는 이게 선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은 아닐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합법일 수 있지만 과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차라리 밖에 있는 세력과 의논을 해서
연대와 연립 방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새로운 선거제도 어쨌든 자유한국당 제외한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자유한국당은 그 나름대로의 허점을 우리가 파고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4+1 협의체가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분명한 것은 이것은 당당하지 못한 하나의 꼼수다라고 하는 비판은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